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시니까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민정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수지님도 반갑습니다. 주님, 그 다음에 효임님도 반갑습니다. 어제 SNS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이제 물론 못 들으신 분은 나중에 클럽하우스나 흐름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 그 SNS 자체가 참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도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서비스나 비즈니스 혹은 추후에 어떤 창업을 고려하실 때에도 SNS라는 개념에 고려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어제도 그런 지난 세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SNS 하나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래가 나오고 광고 모델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또 커뮤니티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꼭 SNS의 커뮤니티가 속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소속되어 있는 커뮤니티도 물론이고 온라인에 있는 커뮤니티도 있는데 서로 좀 교집합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다오라든지 웹3가 어떻게 커뮤니티랑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들으시다가 조금 이런 거는 나도 코멘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클럽하우스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여기 링크 해둔 레몬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케줄이라든지 여러 다음 세션에 대해서도 그 오픈 채팅방 안에서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나 이제 레몬룸이라는 클럽을 팔로우해도 스케줄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단 커뮤니티 우리가 많이 속해 있거나 혹은 저 커뮤니티는 좋아 보인다 혹은 저 커뮤니티는 내가 좀 스트레스를 느낀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커뮤니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예전에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섞어서 필요한 얘기를 드리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웹3랑 다오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뭐 너무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또 이게 잘 듣다 보면은 제가 다음 주에 세션을 하려고 하는 엔잡러 혹은 긱워커라고 하죠. 그런 것들과도 많이 연결이 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좀 비유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도 물론이고 뭐 다오나 웹3도 있고 우리가 요즘 NFT 이야기도 하고 SNS는 뭐 워낙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념을 들어가 보기 전에 아무래도 비유를 하면 알기 쉽잖아요. 제가 이제 제 브런치에도 좀 적었던 비유이긴 한데 이 SNS를 기준으로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캐를 가지고 뭐 메타버스일 수도 있고요. 혹은 메타버스 비슷한 뭐 싸이월드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SNS가 됐든 이제 거기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기로 해요. 기왕이면 이제 조금 상상하기 쉽게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아야지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가면을 쓰는 거죠. 부캐니까. 뭐 호랑이 가면을 쓰기도 하고 토끼 가면을 쓰기도 하고 돼지 가면을 쓰기도 하고 뭐 가끔은 요즘 유행하는 원숭이 가면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놀이터라는 장소에 다 같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모르지만 이 친구 나랑 취미가 맞네. 이 친구는 좀 나랑 대화가 맞네. 이러면서 모여서 노는데 아무래도 놀다 보면 이제 우리도 다 나이가 있는데 막 모래만 갖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너는 뭐 이거 기획해 볼래? 나는 이걸 좀 그려 볼게. 나는 돈 관리를 할게. 이런 식의 약간의 역할을 부여를 하는 개념이 지금 이제 제가 비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후에 이야기를 드릴 커뮤니티 전반이랑 그런 역할이라는 게 관련이 되는데 이제 놀이터에서 그런 역할 부여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이 매번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뭐 지킴이 역할을 했다가 내일은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누가 막 정해주진 않아요. 이거 너가 해.
이거 너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예전의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이제 커뮤니티는 투표를 해서 저 친구한테 오늘은 그림을 맡기자. 그다음에 저 친구한테 오늘은 총무를 맡기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하는 과정인데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커뮤니티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따 이야기를 드릴 웹3 개념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뭐 사실 근데 다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온라인에서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혹은 원래는 호랑이 탈을 써야 되는 친구인데 토끼 탈을 훔쳐서 쓰고 온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검사까진 아니지만 인증을 해주는 개념들이 블록체인에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 중간중간에 이런 기술적인 단어가 있지만 비유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이제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내 친구가 맞나? 이런 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보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역할 놀이를 하는 게 이따 설명드릴 다오인데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놀이터 말고도 대화를 하거나 하는 것들 자체가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비유일 뿐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왜 그런 놀이터에 만나서 놀고 그런 게 유행하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커뮤니티부터 먼저 가면은 어제 이제 SNS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뭐 들으신 분도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뭐 인터넷 자체가 시작한 거를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세상에서 뭐 시작을 하고 www가 생기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아직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나마 좀 뭔가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된 거는 하이텔이나 천리안이라는 약간 이제 그 고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시는 그런 개념에서 채팅을 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글이 됐다. 뭐 소설이 되기도 했다. 엽기적인 그녀나 테마록 같은 영화나 소설이 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프리첼을 잠깐 지나서 뭐 싸이월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페, 네이버 카페는 다음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넘어가고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을 활용하거나 점점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그리고 틱톡이라는 짧은 동영상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과정을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SNS를 통해서 뭐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뭐라도 쓰게 되고 이렇게 지금 오디오 플랫폼에도 들어와 있고 오디오 SNS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SNS들을 이제 많이 써오시게 된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해서 지난 세션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다만 이제 그냥 역사만 짚는다기보다는 한 메일에서 네이버 메일로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 이유라든지 아니면 마이스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싸이월드 혹은 뭐 프리첼 이런 것들이 지금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유료화라는 개념을 조금 타이밍이 안 좋게 제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물론 뭐 유료화만 했다고 서비스가 뭐 서비스를 접었다 이런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다만 그런 SNS 안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나오는데요. 어제는 많이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I love school이나 다모임, 세이클럽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하늘사랑 또는 스카이러브라는 채팅 사이트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잠깐 이야기 드렸던 뭐 소모임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정모까지도 이어지지만 어쨌든 그런 I love school이나 다모임 같은 데서도 싸이월드에서 또 찾지 못했던 여러 가지 친구를 찾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SNS도 커뮤니티도 너무 이론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A라는 사이트에서 친구를 찾지 못했지만 B라는 사이트나 C라는 모임을 가서 친구를 예전에 알던 친구든 새로운 친구든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말씀드린 그런 뭐 I love school 다모임, 하늘사랑 혹은 스카이러브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표면이랄까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시판에서는 친구 찾기를 했고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게시판에서는 지금 만나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친구를 많이 찾고 싶어 했던 거죠. 지금 같으면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지만 당시에는 인터넷이 막 시작을 했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싸이월드에서 뭐 1촌도 있지만 친구 찾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제 동창을 많이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세션에서 언급한 곳들 말고도 사실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죠.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예전만큼은 아니고 지금은 약간 이제 살아남을 곳만 살아남거나 아니면 소소한 커뮤니티들이 한국에서 시작할 때 네이버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그런 식으로 카페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싸이월드도 클럽이라는 카페 개념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음도 카페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이야기 드렸던 그런 메일 주소를 이제 기업한테 유료화를 하다 보니 한 메일에서 네이버 메일로 많이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 카페 자체도 네이버에서 더 활성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큰 사이트 안에서 존재를 하는 예를 들면은 뭐 취업에 관련된 커뮤니티라든지요. 아니면은 엄마들끼리의 정보 공유 혹은 중고나라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중고나라는 카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기업이자 개념 우리가 이제 어떤 중고의 물건을 거래를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됐죠. 대표적인 대명사가 됐고 중고나라를 기점으로 번개장터, 당근마켓 이런 식으로 물론 사이사이에도 서비스들이 많았는데 그런 식의 이제 중고 물건을 거래하기 위한 커뮤니티가 나오는 거죠. 막 그냥 사이트에 올려놓고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러면은 그 태블릿은 작동을 하나요?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가방은 뭐 아직 쓸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물론 그게 가끔 또 안타깝게도 사기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벽돌이 온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많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엄마들을 이야기로 들었는데 엄마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그 SNS의 흐름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단어를 많이 듣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특별히 단어를 명칭하진 않았던 뭐 여초, 남초, 뭐 여성분이 많거나 남성분이 많은 커뮤니티도 그때 조금씩 뭐 연애 얘기나 뭐 혹은 자동차 얘기나 뭐 컴퓨터 얘기나 이런 식으로 꼭 성별이 나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이런 곳은 이런 성별이 더 많이 모이나라고 당시의 생각으로 해석을 했던 곳들에 조금 더 이제 성별의 쏠림 현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많은 커뮤니티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안에서 사실 이제 SNS랑 커뮤니티를 동시에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언급드렸던 뭐 버디버디라든지 네이트온이라든지 여러 메신저를 다양하게 합치면서 대화를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네이버 카페에서 뭔가 대화를 하다 보니 대화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취미도 맞는데 뭔가 물물교환도 해야겠다 할 때 거기서 대화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카톡 아이디를 주고받는다든지 메신저 아이디를 주고받아서 대화를 뭐 더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더 절친한 친구가 되거나 혹은 뭐 여럿이서 모여서 정모를 하기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약간 등산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네이버 밴드 얘기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소모임에 관련된 얘기들도 점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만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면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이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그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야겠다. 정모, 번개라는 단어들도 한 그 15년 전, 15년에서 20년 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할 수 있죠. 정모 번개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이제 명확히 밖에 나와서 모이는 거를 도와주기 위한 뭐 밴드가 됐든 소모임 어플이 됐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서도 다음 캠프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저도 약간 얼핏 봤나 안 봤나 살짝 기억이 모호하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냈는데 네이버 밴드만큼은 또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취미 외에도 여러 가지 대화에서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와인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서 이제 지역 기반에서 같은 동네끼리 좀 만나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소셜 데이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한 상대방의 정보는 모르지만 거리가 가까우면 로그인한 사람을 표시해 준다든지 그런 서비스도 나오게 됐고요. 지난 SNS 실산에서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뭐 LBS, 로컬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역 기반으로 체크인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장소를 태그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포스케어라든지 혹은 이제 비슷한 어떤 체크인 전용의 어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서 나 오늘은 뭐 서울대공원 왔다. 지금 생각나는 게 서울대공원 왔다. 뭐 이렇게 체크인하고 어느 날은 강남에 뭐 어디 뭐 무슨 유명한 데 갔다. 뭐 체크인하고 이런 식의 것들을 하면서 또 그걸 자랑하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너 거기 왔었어? 나도 1시간 전에 거기 있었어. 이런 대화를 서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이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익명성에 대한 니즈에서 어제 언급드렸던 블라인드가 나오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살짝 조금 전에 독서라고 했는데 트레바리도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 기업이 나온 지. 그런 식으로 특정 니즈에 특화된 모임들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예를 들면 소모임이라는 곳에서 내 취미 1, 2, 3, 4, 5가 있으면 그걸 맞춰서 여기저기 골라보고 가던 것이 아예 독서 모임을 위한 뭐 독서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 이렇게 트레바리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트레바리 말고도 많아요. 사실 되게 많은데 이제 트레바리는 약간의 그 가격이나 뭐 클럽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금 특정 타깃층을 선택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유명해진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커뮤니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놀이터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그 커뮤니티들에서 뭔가 무언가를 같이 해보자 혹은 우리 굉장히 생각이 많은데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보자 하는 것들이 커뮤니티에서 브랜드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나와요. 커뮤니티에서 커머스가 되거나 커뮤니티에서 브랜드가 되는 건데 이제 공구 같은 개념도 나오는 거죠. 기왕이면 뭐 같이 사자 하다가 그게 규모가 커진다든지 무신사 아시죠? 이제 패션 근데 이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또 물론 여러 가지 이슈랄까 뉴스들은 있지만 이 무신사라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이자 혹은 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까 네이버 카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정보 공유를 하는 그리고 그 커뮤니티로 시작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점점 컨텐츠를 붙이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이제 이거를 뭐 판매를 한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패션에 특화된 이런 아이템이다. 이런 거를 하면서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해서 이제 무신사라는 것이 커뮤니티에서 2001년 개설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 매거진도 발행하고 그게 2005년이고 무신사 스토어가 나온 게 이제 2009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005년이면 벌써 거의 뭐 17년 전인데 정말 인터넷 초기 시대인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점점 이걸 커머스화 해가고 브랜드화를 해간 건데 그거 외에도 오늘의 집이나 스타일쉐어 같은 스타트업들도 사실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곳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아예 회사를 안 차리고 대화부터 시작을 해서 뭐 회사가 됐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야 라고 원래는 간판을 걸었다가 거기서 워낙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점점 이제 그 안에 특정 아이템 예를 들면 패션 아이템, 뭐 화장품 아이템 이런 식으로
화해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스타일 쉐어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기반으로 한 아이템들이 이제 점점 인기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뭐 사실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셜 커머스라고 일컬어지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들어가서 뭐 검색도 하고요.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고 뭐 여기 이 사이트가 가격이 싸다 혹은 빠르게 배송을 해준다라는 것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진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정보 공유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 내가 보고 있는 이 사이트에 이 가격이 정말 맞나? 이럴 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걸 대답해 줄 사람들은 온라인 서비스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들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친구 사이가 뭐 이게 오프라인이다 저게 온라인이다 이런 개념이 모호하지만 당시에는 막 카톡도 그렇게 아직 메신저가 막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사람의 정보만으로는 부족한데 인터넷 어딘가 게시판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니 이 사이트에 여기를 가면 여기가 정보가 있어 여기가 구매를 했을 때 가성비가 좋아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걸 바꿔 말하면 커뮤니티라는 게 충성 고객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물론 늘 장점만 있지는 않아요.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게시판에 닫아놓는 서비스들도 많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서비스나 비즈니스의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무신사를 예시로 들었으니까요.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커뮤니티가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SNS는 또 뭐 광고가 됐든 구독이 됐든 잘 붙이면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기 이전의 시대였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무신사에서 커뮤니티를 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거기서 뭐 게임을 하고 뭐 대회를 열고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수익성이 없는데 왜 저런 걸 하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커뮤니티를 유지를 하나 그냥 판매만 하면 될 텐데 커뮤니티에서 비롯됐더라도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그래서 2005년에 전시회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클럽 파티도 했다고 하는데 이때 무신사가 이제 많이 그 노력을 기울였던 거는 충성 고객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무신사가 어떻다 뭐 혹은 어느 브랜드가 어떻다 보다는 이 충성 고객이 결국 팬이 되고 팬덤이 생겨야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연예인 관련된 커뮤니티에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그런 이제 뭐 그런 이제 팬클럽에서 뭐 싸운다 사이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인터넷으로만 배웠지만 글로만 배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결국 충성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커뮤니티에서 뭐 조금 어렵거나 혹은 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조금 잘 나가지 않는 상황이 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좀 서로 으쌰으쌰하고 그 팬심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충성 고객이 아니고 잠깐 어디가 싸서 모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얄팍한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잠깐의 수익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커뮤니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 특별히 애정을 갖는 건 아니다 보니까 충성 고객이라기보다는 스쳐가는 고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브랜드든 충성 고객도 물론이고 그 충성 고객이 왜 중요하냐면 재구매를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어떤 커뮤니티나 팬덤이 여러분의 재구매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충성 고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아니면 제가 SNS 세션이나 CRM 세션에서 언급을 드렸던 CRM이라는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것도 특정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뭐 재구매가 됐든 아니면 구독을 하고 있다면 구독을 끊지 않고 계속 봐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좋은 컨텐츠나 좋은 상품을 제공해야 된다는 선순환을 가져가기 위한 부분들에서 기업이나 브랜드와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어제도 사실 이제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 커뮤니티에서 출발한 브랜드들은 잘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이제 뭐 우리가 물론 다 이런 거를 기사에서 모두 뭐 100% 기업명을 접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신사나 오늘의 집처럼
커뮤니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약간 팬이 아니신 분이 있어도 팬이나 혹은 뭐 약간 아픈 새끼손가락처럼이더라도 이렇게 아껴주는 분들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 브랜드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브랜드가 활성화된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데, 브랜드가 억지로 커뮤니티를 주도하려고 했을 때는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명품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팬층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구찌가 네이버 카페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세요 이러면은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가겠죠. 아니면은 뭐 어딘가에 이제 가게 상점에 줄을 서야 된다면은 그 줄 서는 거를 뭐 대기열을 짧게 해주겠다 이런 어떤 이득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입은 해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구찌를 위해서 악플에 싸우는 좋은 댓글을 달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브랜드가 주도하는 커뮤니티인지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브랜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물론 커뮤니티가 만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커뮤니티가 주도해서 브랜드가 된 무신사나 오늘의 집이나 스타일쉐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은 경우이지만,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누군가가 악용을 하거나,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든 것처럼 누군가의 기분을 조금 상하게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안 좋은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커뮤니티 자체가 잘못되면 브랜드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었으나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싸웠다. 뭐 바로 소문이 나잖아요. 우리도 뭐 어디 올리고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야 조심하자 막 이렇게 여기저기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의 그런 브랜딩이라든지 가치에도 조금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브랜드들이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커뮤니티 있든지 말든지 우리 우리대로 할 거야 라고 하다가 점점 커뮤니티가 브랜드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커뮤니티가 생겼는데, 거기 분들이 뭔가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저분들 이야기 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커뮤니티 친화적인 브랜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특정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이슈가 있었다든지 누가 싸웠다든지 아니면은 커뮤니티가 있는 것 자체가 브랜드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꼭 커뮤니티를 가지지는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뭐가 정답이다 하는 거는 절대 어렵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커뮤니티가 브랜드를 주도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커뮤니티의 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룰루레몬 같은 이제 요가나 스포츠 복장에서 많이들 여러분이 들으실 것 같은데, 여기도 좀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 시작을 했다고 하고, 다만 이제 브랜드랑 커뮤니티가 이퀄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브랜드를 좋아하는 건지 내가 커뮤니티를 좋아하는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스스로의 취향에 따라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놀이터를 얘기를 드렸는데, 놀이터에 가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부캐일지라도 같이 모여 노는 친구들이 좋아서인지, 그 놀이터가 너무 이쁘고 색감이 내 마음에 들고 날씨가 좋아서인지, 이거는 너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커뮤니티가 맞아, 브랜드가 맞아, 뭐 이거를 꼭 합쳐야 돼 이런 것보다는 각자의 색깔이 있다라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하지만 커머스로 진출을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게 된다까지가 일단 이 커뮤니티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왜냐하면 이제 전반은 커뮤니티고 후반은 웹3랑 다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가 브랜드와 커머스로 연결이 됐다 하는 부분이 이제 커뮤니티 이야기였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그러면 왜 커뮤니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사실 커뮤니티 얘기만 하자라고 하면은 어제 제가 SNS 얘기하면서도 1시간 역시 부족하네요 라고 했던 것처럼 굉장히 얘기 드릴 사례도 많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왜 이게 연결이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제가 놀이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꼭 가면을 쓰진 않더라도 어쨌든 본인 인증, 뭐
예를 들면 저는 레몬이다 라는 어떤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인증을 받고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런 이제 절차들이 아무래도 가입을 하면서 있었죠. 예전에는 막 또 그렇고 본인 인증은 보지 않다가 점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핸드폰 인증이나 이메일 주소 같은 인증이 들어가게 되고, 혹은 뭐 해외에서도 이메일 주소 인증은 이제 워낙 잘 있고, 물론 이제 국가에 따라서 어떤 이제 국가별 그 주민이나 혹은 국민을 식별하는 아이디가 있거나 뭐 아니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각각의 어떤 이제 인증 제도들이 생기면서 스팸이나 스캠을 주의하자라는 이제 개념들도 같이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 웹3라는 개념이 그런 거에서 출발을 하는데, 개념 자체는 2018년에 이미 나왔었어요. 유명해진 거는 이제 한 작년, 올해 이런 거 같은데, 이게 NFT도 비슷하거든요. NFT도 한 2016년인가 17년쯤에 시작이 됐고,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뭐 아무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특정 그 관심 있으신 분들 빼고는. 그래서 이제 웹3라는 개념도 딱히 막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등장을 한 거는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면서 웹3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정보가 분산화된다라는 개념인데,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놀이터에서 가면을 쓰고 논다고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 웹3를 하는 것의 취지는 예전만큼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뭐 개인정보도 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필요한 정보에 맞춰서 정보를 분산시켜서 저장을 하거나 혹은 분석을 하거나 그거에 맞춘 컨텐츠를 제공하자, 뭐 이런 개념이기는 한데, 이게 내 정보를 다 주지 않는다가 사실 제가 볼 때는 핵심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웹3, 뭐 웹3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혹은 웹3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올 건데, 뭐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예시로 든 거는 이 익명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웹3라는 개념이 좀 익명성을 좀 많이 중심으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꼭 사람의 신분을 밝히지 말자, 이거는 절대 아닌데, 모든 개인정보를 다 가져와서 갖고 있어봤자 그게 또 리스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개인적인 해석을 담자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캐는 성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의 개인정보로 부캐를 판단해서는 전혀 구매도 뭐도 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여자지만 만약에 어떤 이제 외계인 같은 부캐를 가지고 뭐 NFT나 혹은 메타버스에서 만약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뭐 그걸 가지고 제가 뭐 게임을 하든 뭐 노래를 부르든 그림을 그리든 다양한 활동을 하겠지만, 그거는 그 외계인으로서의 활동인 거지 저라는 사람으로서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외계인에 맞는 구매 추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행성을 이동하는 우주선이라든지 외계인 특유의 누군가에게 필요한 거를 추천을 해줘야 될 텐데, 저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걸 메타버스에서 그대로 추천을 해봤자 제가 안 살 거잖아요. 저의 부캐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웹3라고는 하는데 웹1이나 웹2는 우리가 별로 강조도 하지 않았고, 그거를 막 개념을 나눠서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그 차이는 웹1은 제가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어제 오늘 얘기를 드렸잖아요. 혹은 이제 단어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야후 검색 서비스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 웹1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모아놓고 우리는 보기만 하는 거, 그게 이제 웹1 시절이었어요. 인터넷 초창기. 그때는 제가 뭔가 혹은 저나 여러분들 이런 사용자가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전문가가 뭐 열심히 정보를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은 그걸 우리는 보기만 한 거죠. 링크로 들어가서 뭐 이런 게 있구나, 요즘에는 이런 게 유행하는구나, 요즘엔 이런 걸 알아야겠구나, 이렇게 봤던 것이 웹1이에요. 근데 이제 웹2는 이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올리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이제 네이버 카페라든지 뭐 그런 무신사 같은 이런 커뮤니티 개념이 나오는 건데, 아까 웹1에서는
그냥 개개인이 뭔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개개인은 그냥 보는 사람이었어요.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하는 사람. 인터넷, 뭐 야후, 네이버, 다음, 뭐 구글 이런 데 정보가 올라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걸 보고 받아들이는, 거기에 대해서 딱히 막 댓글을 다는 기능도 옛날에는 채팅이나 게시판 말고는 없었던 것이 이제는 각각이 의견을 표출하게 된 거죠. 그게 웹2예요. 웹2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트위터에서 내가 말을 하고 페이스북에 뭔가 사진이나 어떤 저의 생각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조금 인스타그램스러운 사진을 올리게 되고 하면서 저나 이런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서 그걸 또 사람들이 보러 오고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하고 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이 웹2인 거고요. 그게 이제 커뮤니티 개념인가요? 온라인 커뮤니티. 뭐 꼭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상호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웹2에서 웹3에 오면서는 이 사람들이 상호 대화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한 게시판에서 상호 대화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좋겠네요. 페이스북 안에서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내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거기에서 또 영감을 받아서 뭔가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플랫폼은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는 것뿐이죠. 페이스북이 뭔가 정보를 막 알려준다 보다는 우리가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웹3에서는 아예 개인정보가 없이 대화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이제 개인정보가 웹3의 핵심은 아닌데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를 갖고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SNS 세션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뭐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뭐 누구와 친구 관계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뭐 관심사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페이스북에 담겨 있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정말 뭐 패친 페이스북 친구일지라도 어쨌든 실명 기반의 활동이었던 건데 웹3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마다 다대다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NFT를 예로 들면은 한 사람이 뭐 NFT를 여러 개 갖고 있기도 하고 한 NFT가 뭐 100명, 10,000명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기도 하고 있는 것처럼 다대다 관계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개인정보까지 넣으면은 전혀 부캐와는 달라지거든요. 이제 물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부캐 얘기를 하는 거지 꼭 여러분들이 본캐와 부캐가 다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웹3에서는 그렇게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죠. 뭐 지갑을 통해서 코인을 보내든 토큰을 보내든 뭐 NFT를 보내든 이런 식의 것이 지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내가 뭐 무신사의 어느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 뭘 올려서 댓글이 달리면 뭘 해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개인정보도 들어가지 않다 보니 그게 이제 좀 웹3긴 해요. 근데 이게 웹3가 사실 조금 유행하는 단어처럼 되고는 있으나 개념에 비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전부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개념 자체도 아직은 조금 기업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날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웹3 이런 거 뭐 별거 아니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그분은 워낙 특이하시니까 그러기도 하고 기업들도 웹3에 부정적이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도 해외에서 많이 났었고요. 근데 아마 이 웹2에서 웹3를 만약에 잘 가는 웹3라는 탈중앙화된 어떤 이런 분산 시스템 혹은 플랫폼 이런 걸로 잘 가는 사례가 생긴다면 그걸 페이스북이 만들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페이스북에 미래가 달려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 뭔가 특출난 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유저들이 대화를 하고 개인정보를 가지고 광고 타겟을 설정해서 페이스북 광고가 이루어지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페이스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웹3에서는 그런 개인정보도 없다, 그게 아니라 이제 분산화돼서 개인 대 개인으로 소통을 한다, 뭐 혹은 토큰 전송이 오간다, 이런 걸 봤을 때 페이스북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고, 그래서 한 서너 달 전에 페이스북이 웹2에선 잘했는데 웹3에서 못한다, 뭐 이런 기사도 해외에서 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페이스북이 다른 이슈들도 있고 해서 그때 좀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던
거 같고, 이제 지금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 물론 이제 메타라고 작년에 이름을 바꾸긴 했죠. 근데 어쨌든 페이스북에서 뭐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가상화폐도 만들 거다, 뭐 수수료를 뭐 이만큼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웹 1은 이제 정말 하이텔 천량한 그냥 인터넷 게시판이었고, 웹 2가 페이스북을 포함하는 SNS이자 커뮤니티, 기존 커뮤니티와 카페 같은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로그인한 곳에서의 커뮤니티. 그리고 웹 3는 제가 가장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완전 가면을 쓰고 노는 커뮤니티나 혹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좀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다오라는 얘기를 또 하기 위한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는 커뮤니티인데 왜 그러면은 탈중앙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다오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물론 토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에는 다오라는 단어도 많이 들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혹시 이거를 그런 단어 처음 듣는데 하시더라도 앞으로 자주 듣게 되실 단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다오를 향해서 조금 움직이고 있거나 해외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뭐 토큰이라는 건 그냥 블록체인의 그냥 기본 개념이겠거니 하고, 너무 토큰이라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 토큰을 갖고 뭘 하냐가 이제 다오의 개념인데요. 다오를 가지고 토큰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큰은 어디까지나 이제 멤버십 혹은 내가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고, 왜냐면 제 개인정보를 안 주려면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람이긴 하다, 손가락으로 뭐 마우스를 클릭해서 들어오는 어떤 주체기는 하다라는 걸 이제 뭐 인증까지는 아니지만 확인을 하는 게 토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얼굴이 보이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고, 그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조직이 있어야, 한 명이선 투표 못 하잖아요. 뭐 2명은 조금 그렇고 한 3명부터 있어야 투표를 하는데, 그럼 3명쯤 되면은 점점 역할이 생기거든요. 뭐 3명 중에 3명이 공통된 일을 하든, 아니면 한 명이 리더를 하든, 아니면은 리더, 부리더, 부하 뭐 이렇게 되든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무슨 커다란 일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의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커뮤니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다오의 오를 이제 뭐 영어니까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조직인 거지, 이 조직이 막 이상한 조직도 아니고 우리가 회사에서 보는 조직도의 조직도 아니고, 커뮤니티 같은 거 그냥 대화를 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커뮤니티 기반이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대화를 해야 나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본 결과 A랑 B 중에 A에게 투표를 하겠어, 이러려면 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다오라는 개념 안에서 이제 익명성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대화를 한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다만 이게 그러면은 내가 한 토큰 한 개 갖고 있으니까 투표권이 하나냐, 아니면은 토큰이 2개지만 지갑이 하나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하나냐, 토큰이 2개 있으니까 투표권이 2개냐, 이런 거는 좀 여론이 분분해요. 각 팀마다 다르고, 커뮤니티나 뭐 이런 거를 좀 신경 쓰거나 준비하는 프로젝트들마다 사실 다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말 연초쯤에 국보다오라는 국보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돈을 모아서 해보자 하는 이제 그게 있었는데, 사실 돈은 목표만큼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다오라는 게 뭔가 다 같이 모여서 익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결은 돼 있죠. 내 지갑 주소 이런 걸로. 그래서 뭔가 뜻을 위해서 같이 커뮤니티처럼 모여본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국보다오라는 다오가 조금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로 사람들이 모금을 많이 했는데, 그런 모금을 하는 과정도 전부 익명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익명이랑 토큰이랑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다오라는 활동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그래서 다오가 뭘 하는 거지? 라고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다오도 역사가 슬슬 되다 보니까 다오 안에서 이런 어떤 소셜적으로 커뮤니티를 하는 다오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상상하기 쉬운 거는 우리 어디에 투자를 하자라는 거를 익명으로 모여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게 다오를 유명하게 해준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냥 뭐 모여서 투표를 하자까지는 기존의 커뮤니티에서 물론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죠. 뭐 카카오톡에도 투표 기능이 있고, 뭐 네이버는 제가 투표 기능이 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게시판에 넣으면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던 건 아니지만 NFT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사람들이 지갑만 통해서 NFT를 이제 구매를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조금 돈이 있으신 걸 전제로 할게요. 일단은 초기 시작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모여서 NFT 1번 작가의 NFT랑 2번 작가의 NFT 중에 뭐가 더 수익이 날까, 뭐가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를 할 때 개인이 그냥 이렇게 1번 작품, 예를 들면 근데 비플에 뭐 NFT를 상징하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다 하면 몇백억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그걸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이되 이제 각각의 지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 작품이다 하면은, 물론 한 명이 100만 원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다오에서 산다고 하면 10,000원씩 모아서 100만 원의 작품을 사고, 이 100만 원짜리 작품이 150만 원이 됐을 때 각각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일환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해지게 됐고, 점점 익명이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토큰이나 지갑을 가지고 블록체인이라는 기반 안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좀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제가 이거 관련된 그림이 있는데 한번 카톡방에 지금 공유를 해봤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방은 여기 레몬룸 오픈 채팅에 들어오시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오에 관련된 랜드스케이프 그림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셜한 커뮤니티를 위한 다오도 있고, 컬렉터들끼리 하는 다오도 있고, 투자를 하는 다오도 있고, 그 외에도 미디어에 관련된 다오라든지, 이게 점점 발전해서 해외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헐리우드 같은 데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다오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그래서 투표를 한 다음에 5가지 스토리 중에 1, 2, 3, 4, 5 중에 2번 스토리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그걸 맞춰서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게 인기가 있을 텐데, 이런 스토리가 인기가 있고, 이런 배우를 기용을 하면 더 인기가 많은 컨텐츠가 될 거야 라고 추천을 하고 거기서 투표를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되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다오의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다만 왜 익명이냐면은, 이게 뭐 어디 유명한 어디 영화 감독이고, 뭐 누가 유명한 뭐 돈이 많은 분이고 이러면은 보통은 거기서 이제 의견을 막 못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서로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공평하게 토큰이 기준이 됐든 사람이 기준이 됐든 지갑이 기준이 됐든 어쨌든 너는 이만큼 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100분의 1만큼 지분이 있으니까 100분의 1만큼만의 의견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면 모두 공평해지는 거고, 거기에 뭔가 개인정보를 담거나 뭐 누구의 자산이 많거나 누가 윗사람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개념을 전혀 안 넣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몰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그러면 내가 뭐 투표를 할 게 아니거나 투자를 할 게 아니면 굳이 다오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엔잡러랑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 기업들이나 커뮤니티나 팀들이 다오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점점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개인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인증을 하기보다는 우리 서로 잘 개인정보는 모르지만 얘기하다 보니 취미가 많네? 혹은 우리 이렇게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다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팀을 꾸려가는 게 이제 요즘에 약간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이게 익명이고 제가 토큰 했는데 토큰이 중요한 게 뭐 투표를 사실 그게 사실 중요하기는 하지만 토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정산을 크립토로 하겠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본업이 있는데 레몬룸이라는 다오를 만약에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레몬룸에서 어떤 주제를 할까요? 라는 거를 레몬룸에 모이신 분들과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레몬룸을 만들었으니까 제 결정으로 제가 컨텐츠를 고를 거예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같이 투표를 해서 이번에는 50%가 이 다오에게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컨텐츠를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지금은 그냥 레몬룸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같이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은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그 정산을 뭐 너는 기획하고 너는 뭐 음성을 뭐 편집을 했고 너는 뭘 했으니까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크립토로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직 우리나라는 겸업이나 부업에 대해서 보수적인 회사들이 많아요. 뭐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니지만 특히 이게 이제 부업이나 자영업 혹은 회사 외에 본업 외에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고민을 하시는 게, 처음에는 수익이 적을 수 있지만 나중에 수익이 많아졌을 때 이게 연말정산 같은 데서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오는 아예 토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토큰이나 코인을 가지고 정산을 하자고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제가 막 불법을 조장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아직은 크립토에 대한 세금이나 혹은 이게 정확히 구입을 하려고 보낸 건지 일을 해줘서 보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커뮤니티에서 재밌어서 보낸 건지 선의에서 기부를 우크라이나처럼 기부를 한 건지 이거를 구분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웹2와 웹3의 차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고 대신에 일을 한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기여를 한 만큼 뭐 풀타임으로 얼마가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이 시간만큼 이렇게 써주면은 이만큼의 뭐 이더로 지급을 할게. 혹은 다른 토큰으로 지급을 할게.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올해 초부터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도 다오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동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능력자 분들한테 우리 회사로 오세요 하면은 자기들 본업을 때려치고까지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프로젝트를 부업성으로 하지만 다오를 통해서 최대한 익명으로 최대한 공평하게 하는데 정산도 크립토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다오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고는 있는데, 오늘은 막 다오를 찬양을 하기보다는 조금 주의할 점까지 이야기를 하고 방송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그래서 이런 다오라는 개념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게 잘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다오로 모이는 경우들이 꽤 있으세요. 당연히 설계를 한쪽에서도 명확히 고려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게 워낙 시장이 초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변수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익명이기도 하고 기반이나 사례가 엄청 탄탄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다오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쉬운데 그게 정말 가치를 발현하기까지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데서 어떤 기업에서 다오를 모집한대. 그럼 내가 부업으로 해봐야겠다.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잘 알아봐야겠지만. 근데 다만 그 기업이나 그 팀이나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다오가 뭘 이루려고 모이는 건지. 목적이 없이 사람들만 모이면 대화를 하다가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다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보 공유를 위한 건지, 수익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재미를 위한 건지, 이런 어느 정도의 목표나 지향점이나 목적을 확인을 해야 너는 재미 1번 담당, 너는 짤을 보내주는 역할, 그다음에 너는 좀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는 역할, 이런 식으로 롤을 설계를 해야 익명 안에서도 기여를 하는 보상 체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NFT를 갖고 있기도 하고 한 NFT에 여러 사람이 있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다대다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다오를 만약에 부업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다오를 모집하는 쪽에서도 응모를 하는 쪽에서도 이게 저 사람의 본업이 아닐 수는 있다. 그러니 각각의 시간을 존중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자. 왜냐하면 저 사람은 여러 개의 발을 걸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전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이 되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거다라는 뭐 모든 거가 막 다오고 익명이 최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서로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존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은 이게 아직은 그래서 크립토로 보상을 하거나 그다음에 기여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설계가 사례가 아직 미진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걸 얼마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모호해서 조금 예전에 재능 기부나 열정페이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상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너가 이거 담당해. 뭐 혹은 너가 이거 뭐 그려줘. 네가 이 역할을 맡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같이 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만 역할만 맡기게 되면은 그게 보상안이 확실하지 않은데 사람이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능 기부나 열정페이 같은 개념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모집 글이 올라왔는데 월 1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월 100달러라고 써놨는데 10만 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집을 하는 곳들도 있다 보니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있어도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호감이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이런 거를 일단 좋은 취지에서 모이자. 그게 재능 기부의 단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리더가 있기는 해야 될 수는 있어요. 모두가 익명이어도 이걸 최소한의 조율을 해주거나 취합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도 많이 하면서 역할 부여도 하고 보상에 대한 체계도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좀 다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거 쫙 마무리하고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엔잡러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세션에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이야기 드린 것 약간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난 세션에서 SNS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역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비즈니스들이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 거기에서 연관돼서 커뮤니티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커뮤니티의 역사 그리고 특징 그리고 커뮤니티가 주도한 브랜드와 브랜드가 주도하는 커뮤니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전반부에 얘기를 드렸고요. 후반부에서는 웹3 개념을 조금 이제 너무 어렵거나 기술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고 거기에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후반부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서 웹3라는 개념과 커뮤니티를 덧붙이고 거기에 블록체인이 붙여졌을 때 다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다오라는 개념이 앞으로 유행을 더 할 거지만 왜냐면 뭐 몇 년 전에 해킹을 당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사람들이 좀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요즘에는 NFT도 스캠이나 해킹이 많고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런 어떤 엔잡러나 부업에 맞는 개념도 함께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기업들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 우려해야 되는 거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린 거는 첫 번째는 이름을 붙이기는 쉬운데 조금 더 목적성이나 혹은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이해를 하고 역할 부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대다 관계, 한 사람이 여기에 소속되고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모두가 서로 여러 개의 발을 걸치고 있고 손을 걸치고 있다는 생각하에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직은 이런 보상에 대한 체계도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리더가 최소한의 권한은 가지되 이런 보상에 대해서도 다 같이 대화를 함으로써 어떤 재능 기부나 열정페이 같은 것에 반복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린 커뮤니티, 그다음에 웹3 다오 얘기였고요. 오늘 이제 이거 리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클럽하우스 혹은 흐름에서 리플레이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는 레몬룸 오픈 채팅 방에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어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도 혹은 저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왜 유행을 할까?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다양하게 이제 어떤 여러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시거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이제 요 클럽하우스는 닫으니까 오늘 요 방은 닫으니까 여기 붙여놓은 링크를 통해서 레몬 오픈 채팅에 들어와서 코멘트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림 올리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사진을 뭐 여기 공유했어요 라는 거는 다시 오픈 채팅방에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 이른 시간부터 1시간 동안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스케줄은 오픈 채팅방 혹은 전화 레몬룸 팔로우 하시면 거기서 스케줄 안내가 나갈 거니까 그렇게 스케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은 닫을게요. 3, 2, 1